정원하고 전재수는 당선 때도 시장 자리에서 쫓겨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드리냐 하면은 이재명이 계속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사실상 허위사실 공표죄 그걸로 한번 모든 게 끝날 뻔했죠. 선거 때 거짓말을 입버릇처럼 하기 때문에 그때 경기도지사 선거할 때 친형 강제 입원 부인하고 또 검사 사칭 그런 적 없다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가 돼서 그 중에 하나는 2심에서 3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됐으면은 지금의 이재명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건순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건순일과 김만배와 건순일이 재판 거래를 해서 기사회생 시켜줬다. 그래서 다시 또 정치를 했고 이번에도 지난번 대선에서 백현동 대단계 용도 변경 그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압력 때문이었다. 또 고 김문기 씨 모른다. 이런 또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을 해서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때 선거 전에 재판만 열렸어도 서울고법 형사 7부에 가 있는 재판만 열렸어도 이재명은 출마 자격이 없어지죠. 유죄 취지니까. 벌금 100만 원 밑으로는 못 때리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온 그 형량이니까. 그런데 이재명은 그게 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거 없애려고 그걸 이제 공소취소를 못하지만은 그건 공소취소를 못하지만은 1심만 공소취소라니까 대법원에 나온 거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어쨌든 특검을 해서 그것도 조작 기소했다고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것을 다 없애버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하면은 이재명이 떠오르는데 지금 민주당 출마한 사람들 중에서 이거 계속 이제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들리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바로 두 사람이 있죠. 바로 한 사람은 정원호, 한 사람은 전재수입니다. 정원호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형법상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는데 과거 폭행 전과를 해명을 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인식차이라고 말한 것은 허위다. 지금 선거 앞두고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죠. 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그때 폭행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지금 그때 같이 폭행을 했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만 나와서 자기 편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폭행을 당했던 사람 민자당 박범진 의원의 비서관 이제 녹취록만 나왔죠. 5.18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사과도 못 받았다. 그건 녹취만 나왔는데 만약에 그 피해 당사자가 등장을 해서 확실한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당시 카페의 종업원이든지 주인이든지 또 출동한 경찰의 또 기록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 채택되지 않은 기록이라든지 법원에서 판결문은 굉장히 간단하게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와서 이게 확인이 되면은 그 물증이 나오면은 더 그렇죠. 확인이 되면은 정원호는 당선돼도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로 바로 재판 신속하게 받고 이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단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박규택 국민의힘 클린선거본부장은 오늘 오후에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허위사실 공표 및 무고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자신의 폭행 전과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주진호 의원을 고발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하기는커녕 반복적인 허위 변명으로 서울시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4년간 서울시정을 책임질 후보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고발장을 제출을 했으니까는 수사를 해야 되죠. 수사를 해서 이게 5.18을 자기가 이제 폭행을 한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5.18
대한 인식 차이였다. 인식 차이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오늘 5.18인데 쉽게 설명을 하면 이게 술을 먹다가 이제 우파 쪽 국회의원, 우파 정당의 국회의원 비서관이 5.18을 폄훼하기에 내가 응징을 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여성 종업원 문제였다고 하면은 이거는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5.18이나 아니면 그때 피해를 입었던 뭐 호남 쪽도 그렇고 서울의 호남 사람들 굉장히 많이 살고 있죠. 그리고 여성들 표가 다 달아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러고 당선된다고 해도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는 허위사실 공표를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 전재수도 이 까르띠에 시계 그거를 이제 뭐 안 받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확실하게 못하죠. 허위사실 공표에 걸릴까봐. 그리고 천정궁을 갔다 왔다는 것도 부인을 못하고 뭐 사건 기록에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재수. 그래도 이 선거 기간에 이제 TV 토론도 더 할 거고, 지난번에 한번 해서 천정궁 간 사실을 사실상 시인을 했는데 TV 토론도 더 할 거고 하면은 또 까르띠에 시계를 뭐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든가 뭐 그 현금을 통일교로부터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수사 기록이 나온다든가 하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대해서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가 막판 뒤집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 상당히 판세가 굉장히 붙었습니다. 지난 주 후반에 발표된 갤럽하고 뉴스원 조사에 의하면은 전재수가 43%, 박형준 41%, 2%니까 오차범위 안에 벌써 들어가 있습니다. 부산은. 그리고 이게 한 달 전 갤럽 조사에서는 51대 40,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에 11% 차이가 났는데 한 달 만에 오차범위 안에 들어가서 지금 어떻게 될지 완전히 이제 역전 찬스를 잡았는데, 여기 이제 막판 뒤집기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입니다. 예, 연합뉴스 기사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형준, 전재수 통일교 금품 의혹 공세 지소. 검찰의 재수사를 진정을 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경찰에서 막 뭉개다가 그게 합수본을 만들었죠. 무슨 뭐 통일교, 신천지 의혹을 같이 조사한다고 해서 합수본을 만들었는데, 그 합수본부장이 김태훈이라고 완전히 좌파 검사장이죠. 좌파 검사장이 해서 저거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공소시효를 딱 때려 맞췄습니다. 공소시효가 3천만 원 미만이면은 7년이고 3천만 원이 넘으면은 10년인데 지금 이제 돈 받은 게, 금품 받았다는 게 한 7년 조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3천만 원으로 맞춘 거죠. 처음에는 시계가 2개라고 했는데 까르띠에 시계 하나로 줄어들었고, 돈도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2천만 원으로 줄어들었고, 돈 2천만 원하고 까르띠에 시계 시가가 그 당시에 750만 원이다. 그래서 2,750만 원을 딱 맞춰가지고 이 공소시효 지났을 것 같아 해서 뭐 없애버린 겁니다. 사건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증거인멸을 했다고 전재수의 보좌관 4명은 전부 기소가 됐죠. 20대 젊은 보좌관까지. 자기는 빠져나와서 지금 출마를 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수사를 다시 해달라. 검찰에서 다시 해달라. 진정을 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산지방검찰청에 전재수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수를 했는데, 합수본 수사는 전형적인 야당 유죄, 여당 무죄 수사이고, 검찰은 전재수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재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10일 날 벌어진 첫 TV 토론에서 박형준 후보가 천정궁에 간 적이 있느냐, 까르띠에 시계를 안 받았느냐, 안 받았다고 분명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돼 시민에게 송구스럽다. 그런데 지난 4개월 동안 경찰 수사와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자, 안 받았다는 말은 못하죠. 받았다는 말도 못하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또 법정 선거운동 기간 중에 또 TV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통해서 본인이 계속 이제 방어를 하고 있지만은
말 한번 잘못하면은 딱 고의사실공포죄에 딱 걸려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끝나도 일부 지역에서는 워낙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출마를 막 하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